1454회 양주병과 혈흔 부동산 일타강사 살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2025년 8월 2일 날 방송이 됐었네요. 한 달 전에 방송됐던 겁니다. 이게 이제 뭐 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계곡 그런 느낌의 사건이에요. 자세한 건 뭐 보면서 계속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네. 아랫집 주문인데 한 2시 정도 돼서 딱 자려고 누웠는데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깐 멈칫했대요. 계속 쿵쿵대가지고 아니 뭐지? 새벽 2시 몇 분 안 지나서 소음이 잦아들어가지고 별일 아니겠지 잤습니다. 그리고 1시간 뒤 경찰서로 남편이 사망한 것 같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어요. 경찰과 구급대 출동했고 신고한 여성의 집에 들어갔을 때는 한 남성이 거실 위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 그때 출동한 구급대원입니다. 출혈량 자체는 꽤 있던 걸로 기억에 남아요. 주변에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걸로 생각나고 얼굴 앞쪽으로 피가 좀 고여 있었어요.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안면부에 부상이 심했다. 머리에 혈흔이 고여 있었고 외부 침입의 흔적 없고 집안에는 부부 둘만 있었고요. 신고한 여성은 자기가 한 일이라고 다 인정을 하네? 그럼 이 여자의 목적이 뭐야? 담당 경찰이었나봐. 말다툼 중에 홧김에 술병을 휘둘렀다고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담근 술이 담긴 술병이었어요. 현행으로 체포된 아내 윤씨. 보드카 대신 담금주가 가득 담겨있던 양주병에는 붉은 혈흔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남성은 곧장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형제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 술병으로 어떻게 머리를 내리쳐서 죽일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소주병, 맥주병이 아닙니다. 양주병들은 생긴 게 달라요. 더글로리 보시면 알겠지만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잡기가. 그리고 엄청 단단해. 엄청 단단해. 충분히 흉기로 쓸 수 있어. 둔기야. 그래서 둔기.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 거즈 같은 걸 대놨더라고요. 아주 그냥 이렇게 패여 있더라고요. 이쪽은 다 붕대로 싸맸고 이쪽 눈도 막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머리 부상이 심했습니다. 응급치료가 계속됐지만 병원에 온 지 11시간 만에 사망했어. 사인이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손상이고 손상 정도로 볼 때 병원 이송 때부터 소생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다. 그리고 부검을 통해 드러난 머리 부분의 손상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오른쪽 귀 위쪽에 있는 이쪽 부위에 생긴 골절인데 여기가 가장 치명적이었다. 한 번의 손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3, 4회 정도 내리친 것 같습니다. 수차례 가격당한 걸로 보인다. 게다가 바닥뼈 골절까지 나타나는 건 엄청난 강도의 충격이었다. 사망한 남성이 누구인지 알려지자 파장이 커집니다. 서 있으니까 옆을 때릴 수 있었겠죠? 여자분이 보통 키가 작을 테니까 머리를 친다고 하면은 이렇게 쳤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선으로 검도하듯이 내리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옆으로. 그래서 맞고 쓰러졌는데 계속 하지 않았을까? 자, 피해자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래요. 최성진 씨. 공인중개사 수험생이었으면은 다 아는 사람이다. 이분입니다. 저는 뭐 이쪽을 공부한 적은 없고 이런 인강 영상도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이고 이게 25년 넘게 강사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최성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제자들이 큰 충격에 빠지겠죠. 그중 한 명인데 100이면 100명 다 그랬어요. 과로사 때문에 그랬겠구나. 그만큼 과로하셨거든요, 항상. 부고장에 아내의 이름이 없는 걸 의아하게 여겼다가 내막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제야 생각나는 얘기가 있었대요. 여동생이 부고를 보내오니. 최성진 제자, 우스갯소리로 나는 집안에서 서열이 꼴찌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반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강아지가 있는데 그 친구밖에 없다. 강의 중 농담처럼 던졌던 얘기는 가정에 불화를 내비쳤던 걸까?
갑작스러운 부고로 모두가 상심에 빠져 있을 그때 장례식장에 나타난 뜻밖의 얼굴, 바로 최 씨를 살해한 장본인 아내 윤 씨. 조사받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지? 피해자 여동생. 사건 다다음 날 장례식장 와가지고 저희가 너무 기가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친년이. 고인 형제들의 제지로 빈소에 들어오지 못한 윤 씨는 자기도 할 말이 있다. 울먹이면서 그날 얘기를 털어놨대요. 처남을 왜 죽였냐 물어봤는데 계단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간 여자랑 통화를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자랑 통화하는 게 질투가 날 수는 있겠죠. 그건 이해되는데 그렇다고 술병 들어서 머리를 후리치는 게 맞아? 그게 할 말이 있는 거야? 억울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도 사정이 있는데. 현행으로 체포됐다가 이 여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풀려나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대. 사람 죽였는데 불구속 수사를 왜 해? 뭐 이상하네요, 사건이. 경찰 조사에서도 윤 씨는 남편의 외도가 사건의 발단이라고 진술했었대요. 남편이 이혼 요구하면서 칼 들고 위협을 가했다 해서 정당방위 같은 개념이었나 봐. 우발적으로 술병을 휘둘렀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하지만 부인의 주장에 대한 법의학자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리 이호 교수님 나왔습니다. 바닥뼈 골절까지 오는 거는 드물어요. 차량이 역과하거나 또는 강한 가격이 가해졌을 때 법의학적으로는 한쪽 면이 지지되는 상황에서 반대쪽에서 가격이 심해졌을 때 차가 두개골을 밟고 지나가는 정도의 강한 위력이 가해져야 생기는 골절이야. 치명적인 머리 손상이니까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한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쓰러진 거죠, 이미. 이 상태에서 계속 여길 때리는 겁니다, 이쪽을. 그러니까 이게 눌려서 생기는 골절이구나. 양쪽으로 압력을 받아서. 그러면 살인의 고의가 있는 행위라고 봐야 되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골절이 됐는데. 사건 직후 윤 씨의 진술 토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 부검을 비롯한 보강 수사 끝에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피해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그 머리 부위를 수에 가격당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남편이 위협해가지고 양주병을 들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근데 사실 이게 정당방위였다고 해도, 시작은 그랬다 해도 이미 쓰러진 뒤에도 몇 번을 더 내리쳤다면은 과잉 대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죄 적용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 성립된다고 봅니다. 지난 4월 살인 혐의로 재판 아직도 받고 있는 건가? 재판 받으면서 반성문 계속 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여기에 이제 열뻗치죠. 분명 피해자 머리맡에서는 남편이 집어들었다는 부엌칼과 아내가 휘둘렀다는 양주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 있던 집에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시신에서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이 여자의 진술이 전부인 거죠. 일타 강사 최성진 씨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부동산 공법 분야 일타 강사로 알려진 고 최성진 씨는 지난 2월 15일 55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어쩌다가 윤 씨는 18년이나 지켜온 인연을 저버리고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술을 마시던 중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남편이 술에 취해 욕을 내뱉고 흉기로 위협해 다툼 과정에서 방어하다가 우발적으로 양주병을 휘둘렀을 뿐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재판을 3번 했나 봐요. 고인의 제자들은 최성진 씨가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자체를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이 욕 한 번도 장난으로 이렇게
안 하고 욕 자체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 부부 사이는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걸까? 2010년경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띠며 관심이 몰리기 시작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대표 일타 강사였던 최성진 씨의 학원 수강생 10명 중에 7명은 최성진 씨 강의를 선택합니다. 와, 점유율 봐요. 10시 수업이면 9시 정도까지 와서 강사실에서 학생들한테 질문을 다 받아요. 이렇게 해주는 선생님은 없어요. 늘 교재가 너덜너덜해질 만큼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했고 암기가 중요한 과목 특성을 고려해 암기법을 연구해서 전수한 수험생이 한 명이라도 더 합격하기를 바랬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면서 개인 번호도 공개했고 수강생들 질문에 다 대답해주고 퇴근하면은 개인 채널, 인터넷 카페 운영하면서 제자들과 친근하게 소통도 하고 하루 일과는 새벽까지 그냥 제자들과 다 함께하는 생활이었다. 고 최성진 교수님의 억울한 죽음 앞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남은 유가족분들과 제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길이며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경고가 될 겁니다. 제자들이 자필로 탄원서를 보내왔구나. 열심히 살아서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나서는 거야, 주변에서. 닭살스러웠어요. 커플룩을 입고 다니고 맨날 그랬거든요. 부부 사이도 좋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했죠. 그렇게 잘 챙겨주고 하니까. 18년 전 38살 때 동갑이었어요. 최성진 씨가 피해자가 초혼이고 우리 윤 씨는 재혼이야. 10살 넘은 아들이 둘이나 있었는데 피해자 가족에게는 그걸 안 알렸어? 주중에는 서울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평택집으로 와서 주말 부부로 지냈다. 아이고, 이게 또 한국인데 기러기를 하는 거야?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나가지고요. 자기랑 데이트하러 서울 나오는 날이다. 만화님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셨죠. 평일 강의 마치고 주말을 함께 보내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늘 마중 나갔다 아내 윤 씨가. 최성진 씨 강의 중에도 스스럼 없이 가족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우리 아내가 삐질 때요, 내가 맨날 써먹는 게 있어요. 내 아내 너 있다. 내 아내 우리 아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씩 웃고 끝나요. 이분의 말로만 들었을 때는 부부 사이 뭐 되게 좋아 보여요. 사건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 서울에서 머물 새 오피스텔을 최성진 씨가 계약합니다. 월요일 강의 후에는 운동을 새로 시작한 걸로 확인됩니다. 오피스텔 근처에 스쿼시 학원. 흔쾌히 등록을 하셨어요. 운동 좀 해야 되겠다고. 2월 10일 저녁에 오셔서 강습 받으셨어요. 월요일, 목요일 2번 운동하고요. 그 외 시간은 평소처럼 강의하고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댓글 달면서 제자들 살폈다. 유튜브 채널 같은 게 있는 건가? 온라인상 최 씨의 활동이 멈춘 건 2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 44분. 이게 마지막 댓글이었나 보다. 사건 전날 오후 그를 만났던 지인이 있었다는데 제자 박진우 씨. 최성진 씨와 함께 공인중개사 교사 실무 교육을 위한 사무실 개업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래서 자주 만나고 연락도 많이 했다. 박진우 씨는 최성진 씨가 올 초부터 안 피던 담배를 펴서 의아했지만 집에 뭐 별다른 문제는 또 없어 보였다.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얘기하고 평택으로 가는 노년역에 최성진 씨를 내려다 줬대요. 그리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아내에게 새로운 교제 사진 보여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어. 지인 진우 씨랑 헤어지고 곧장 평택으로 내려가 마중 나오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차를 탄 뒤 저녁 7시경 집에 도착했을 걸로 추정되는 두 사람. 이로부터 경찰 신고가 접수된 새벽 3시까지 8시간이 이제 미스테리로 남는 거구나. 아내가 대답하는 거 보니까 물론 뭐 속마음은 모르지만 경계심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때도 이미 살인을 계획했을 수도 있었겠죠. 존댓말하네 남편이. 그날의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제가 뭐 반갑습니다 할 처지는 아니고요.
아, 피의자, 아내의 친오빠. 저녁을 차려 먹고 나서 있는데 술을 혼자 꺼내 마시더래요. 집에 온 남편이 술을 마시길래 같이 마셨다 아내가. 그러던 중 남편에게 다른 여자 생긴 것 같다는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화를 잔뜩 내면서 말다툼이 시작된 거다. 매제는 동생이 싫었던 거야. 지 동생 편드는 거죠 이거 지금. 그래도 동생은 어떻게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한 거야. 윤 씨는 이후 소파에 있는 최 씨에게 다가가 풀어보려고 했는데 최성진 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뿌리쳤고 돌연 부엌으로가 칼을 꺼내왔다. 이게 이제 피의자 윤 씨 아내의 주장이고, 놀란 윤 씨는 거실 바닥에 있던 양주병을 집어들어 그 뒤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실제로 최성진 씨가 뭐 바람났고 뭐 칼 빼들고 막 그랬다 해도 그게 사실이었어도 아내는 그럼 집 나가서 도망갔어야죠. 정상적이라면은. 어차피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 거 아니야. 남녀 구도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이라면은 집 밖으로 도망가지 누가 양주병 들고 맞짱을 떠요. 이상한 진술이야 애초에. 거기서 이제 술 취해가지고 매제가 칼을 들고서 죽여버린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오빠 그때 당시에는 칼을 들고 오는데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었어. 내 동생이 그러더라고. 칼 든 남편을 막기 위해 정신없이 양주병을 휘둘렀고, 양주병에 맞고도 계속 위협을 해와 다시 병을 휘둘렀다는 윤씨. 아니 그러면은 이 여자분은 남편이 휘두르는 칼 뭐 다 피하고 맞고 자기가 때리는 건 다 유효타였다는 거야? 반격하는 거는? 뭐지? 시스테마 배웠나? 윤씨 오빠는 알지 못했던 그녀의 과거에 대한 얘기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솔직히 동생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기에 대한 거요. 칼, 총 이런 거요. 뭐 씨발 뭐 아프간 파병 갔다 왔어? 어디 뭐 파병 가요. 주접을 떨고 있네. 이거 지금 지 동생이라고 막 말 지어내는 거 아니야? 동생이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는데 거기서 장사를 했어요. 슈퍼, DC마트 같은 거. 권총 강도를 2번 당한 거야. 근데 식탁으로 가서 칼 들고 와가지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잡혀서 그걸로 휘둘렀다는 거야. 자기도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살기 위해서. 아 진짜 아이씨 안 창피하나? 나이 저렇게 지긋해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도망을 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뭐 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이질 못했으면은 웅크리거나 가만히 있었겠지. 패닉 와가지고 반격을 했잖아요 지금. 진술대로면은 말이 되냐고. 이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흉기 들고 오는 남편을 보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양주병을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주장을 알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 뒷받침하는 증거는 있을까? 유족은 일단 최성진 씨가 칼을 들었다는 윤 씨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동생이신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칼을 휘둘렀다면 당연히 키도 작고 마른 여자가 어디 한 군데라도 상처가 있어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은 하나도 안 다쳤구나. 경찰은 칼을 갖다 놨다 이거야. 죽이고서. 아니 죽이고서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그때 당시에 머리가 어떻게 됐는데 지문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남자가 칼을 들었으면. 그렇죠. 있겠지 당연히. 자 여기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칼에서 남편 지문이나 DNA 나온 게 있나요? 있긴 있어요. DNA만 나왔어요. 지문은요? 지문은 안 나왔어요. 둘 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니 뭐 아내가 만약에 죽였으면은 칼을 뭐 애초에 남편이 뽑질 않았으니까 근데 뭐 핑계상 뒷정리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그게 상식적이냐고. 아 이거 진술이 너무 부실한데. 최성진 씨가 집어들어 위협했다는 부엌 칼에서는 부부 둘 다 지문이 안 나왔어요. 그럼 DNA는 뭐야? DNA 경우는 칼을 사용하면서 남을 수 있다고 한대요. 또한 현장에 남은 최성진 씨의 혈흔이 묻어서 검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성진 씨가 그날 칼을 들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범행 도구인 양주병은 피해자 머리맡에 놓여 있었는데 부엌칼 역시 나란히 그 옆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는 흉기 위치에 어색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부엌칼 잡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했다고 하면은 가지런하게 담금주 병과 나란히 칼이 놓여 있을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생각들거든요. 뭔가 사후에 현장이 조금 정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머리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칼이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옆에 양주병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이게 상황이. 예? 몸싸움 막 죽이니 사니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쓰러졌어. 이렇게 될 수 있냐고. 남편이 막 쓰러지면서 머리 밑에 칼을 이렇게 놓고 쓰러졌어. 죽었어. 그럼 아내는 그 위에다 병을 이렇게 세웠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주. 가해자가 주장하는 그 상처는 굉장히 작고요. 그게 칼을 휘둘렀다고 표현되는 것과는 부합되지 않는 상처들로 보여요. 어디 다른 데서 다쳐와가지고 남편이 휘두른 칼에 뭐 긁혔다는 거야? 만약 윤씨 말대로 남편이 칼을 들고 먼저 위협했다면 의아한 점이 또 생깁니다. 칼을 든 남편과 양주병을 든 윤씨가 대치했는데 키가 20cm 더 크고 힘도 셌는데 남자가 어떻게 먼저 쓰러지냐. 윤씨 측은 남편 최성진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부검을 해보니까 알 수 있잖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입니다. 술을 안 마셨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피해자는 응급실 간 후에 한 11시간 정도 있다가 사망한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 수액을 맞았을 거니까 알코올이 다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응급실에 맨 처음 왔을 때 뽑은 혈액을 좀 남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게 의도치 않게 혈액 세척이 됐구나. 사망 직후가 아닌 치료 후에 측정된 거라 음주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렇다면 윤 씨는 이날 싸움이 시작된 이유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생 말로는 그래요. 그날 왜 화가 났냐? 그러니까 말하지 마라. 너랑 살기 싫다 이랬다는 거야. 그냥 여자가 있을까?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제가 친하게 지낸 사람이 한 2-3명 있는 것 같아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아닐까 윤 씨는 의심하고 있었어. 그녀의 심증이 하필 그날 부부싸움의 트리거가 된 걸까? 윤 씨 말대로 한쪽은 칼을 한쪽은 양주병을 들 정도였다면 그날의 다툼은 꽤 격렬했을 겁니다.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것도 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죗값을 받는다 그래요. 어차피 자기가 죽였으니까. 회피할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고의로 죽였던 건 절대 아니다. 그것만은 누명을 벗겨달라 그거예요. 그날 부부가 다투게 된 이유에 대한 윤 씨의 진술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편이 다른 여자랑 통화해서 남편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 말해서 몇 달 전 남편 휴대전화에서 사랑이란 문자를 받기 때문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게 일관되지 않으면 18을 어떡하냐. 이 정도는 일관돼야지. 아무리 거짓말이라도. 그날 흉기를 들고 와 먼저 위협한 것도 싸움의 이유를 제공한 것도 모두 남편 최 씨였다는 윤 씨의 주장. 고여있는 혈흔 가장자리에는 근거리에서 직선 형태로 퍼진 비산 혈흔이 관찰됐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으로 현장에 비슷한 비산 혈흔이 생길 수 있게 마네킹을 눕히고 머리 쪽에 충격을 가해봤어요. 이게 낮은 부위에서 타격해가지고 이게 이쪽으로도 피가 튀고 이쪽으로도 튀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방사형 형태로 비산이 됐습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타격을 했다는 게 이런 혈흔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지. 혈흔의 양과 굳은 정도에 따라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낮은 상태에서 한 공격으로 생긴 혈흔이다, 형태가. 서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충격 비산 혈흔 이 형태가 바닥 쪽에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낮은 부위에서 공격한 건 확실해요. 윤 씨는 칼을 든 남편으로부터 방어하려고 병을 휘둘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은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도 공격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사건 현장에서
또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할 게 있다고 막 강조해요. 피해자가 이 칼을 사용했다면 피해자가 칼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공격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칼 위에 혈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그치? 만약에 혈흔 형태가 칼 밑에만 나왔다면 이거는 나중에 범행 끝나고 갖다 놨다고 봐야겠죠. 근데 현장 사진으로 볼 때 이게 칼 위에 혈흔이 있냐 없냐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된대요. 어차피 현장 가서 찍은 건데 사진을, 그러면 현장에서 사진 찍을 때 경찰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눈으로 본 기록은 없던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은 윤 씨가 어떻게 양주병으로 최 씨를 살해했을까 하는 것이다. 둔기로 쓰인 양주병은 길이가 32cm,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적인 700ml보다 좀 큽니다. 안에 담금주가 가득 찬 무게 또한 3kg에 가까웠고요. 이 들고 휘두르기는 좀 힘든데요? 부부의 20cm 신장 차이를 고려해서 기구 세팅하고 병을 휘둘렀을 때 힘의 강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빈 병과 술을 채운 병으로 차이를 보는 거죠. 양주를 채운 병이 확실히 무거우니까 충격은 더 있는데, 문제는 휘두르는 사람에 대한 조건이지. 2.7배 정도 세집니다. 술이 들어있으면은. 이게요, 제가 해보니까 올려서는 높게 쳐야 되니까 손목에 힘을 주는 강도가 이게 제 맘대로 안 돼요. 병의 무게가요, 이게 물량 때문에 들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하지만 아래로 쳤을 때는요, 이게 힘이 아래로 가니까요, 좀 더 제 힘이 많이 가는 걸 느꼈어요. 애초에 쓰러진 상태에서 술 먹고 잘 때 때렸나 보다. 피해자보다 아래쪽에 있다면 가해자가 힘이 약한 여성이라도 훨씬 공격이 강해집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아랫집에 들었다는 소리도 주목할 만하다. 약간 이게 못 박는 소리 같은 게 한 1, 2분 났던 것 같아요. 20번 정도요?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됐던 거죠. 못을 박듯 내려 찍은 소음은 바닥 쪽을 향한 공격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부검 소견과 사건 현장을 종합해보면 마주선 상태의 공격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누워있을 때 윤 씨의 공격이 있던 건 확실해 보인다. 칼로 위협하는 남편을 막으려 한 거라면 쓰러진 뒤 윤 씨의 계속된 공격은 어떻게 봐야 될까? 잠깐 얘기하자면은, 서 있을 때 아내의 주장대로라면은 칼 들고 남편이 오는 거니까 나한테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3kg나 되는 술병을 들고 휘둘렀을 때 힘을 못 받습니다. 쓰러뜨릴 정도로 첫 타격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제압했냐는 거야 대체. 술 먹고 잘 때 때렸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상해치사 경우에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예요. 근데 살인으로 하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16년 사이 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대치하다가 가격을 한 거다. 그러면 살인으로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남편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심한 가격을 했다는 게 인정되면 살인으로 가는 거죠. 내리칠 때의 마음, 감정 상태는 굉장히 흥분돼 있고 격한 분노요.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건 거의 분명할 것 같고요. 가해자의 말처럼 칼로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만약에 이미 누워있거나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건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거든요. 현장에서 더 윤 씨가 표출한 분노라는 건 뭘까? 윤 씨랑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을 찾던 중 어렵게 지인을 만납니다. 그 알은 맨날 어렵게 만난다고 하는데 보면은 개쉽게 잘 만나. 다 만나. 뭘 어렵게야. 힘든 척하고 있어. 그 누구보다 사람 찾아서 만나는 노하우가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약한 소리 하지? 몇십 년째 어렵게 만나고 있어요. 둘이 금술이 좋았어. 거의 사건 있기 한 두세 달인가? 남편이 집에 막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 아이 왜? 이랬더니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고 막 울고불고 그랬어요 나한테. 작년 11월쯤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었다. 통화도 남아있네요. 나 미치겠어 진짜. 얼굴 본 지도 한 달 넘었는데 어디가 있는지 전화도 안 되고. 윤 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에게
한 여성이 보낸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여성과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었대요. 유가족의 동의로 최성진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통화 내역, 문자 메신저 이런 내용을 보관할 수 있었어. 이미 삭제된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는 복구할 수 없었고요. 핸드폰에 남아있던 거 지난해 11월을 전후해서 최근까지 윤 씨가 봤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성진 씨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몇몇 메시지가 있었지만 다 제자예요. 신뢰를 무릅쓰고 여제자 몇 명과 연락을 해봤습니다. 특정 과목들이 조금 더 실무에 도움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최성진 교수님은 공법이니까 공법도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요. 제가 못하는 과목이라 일주일에 3번 정도 선생님한테 보내서 숙제 검사를 받듯이 했어요. 그거 보내고 나면 잘했다, 오늘도 화이팅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댓글 달아주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윤 씨가 말했던 남편이 통화한 외간 여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었대요. 학생들에게 휴대전화 번호 공개하시고 밤낮 없이 메시지 받아서 상담해주고, 근데 이 학생들이 주로 일반 생활하는 성인들이니까요. 새벽 2시에 어떤 학생 상담하면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로 의심이 가는 거랑 단순히 어떤 목적으로 여자랑 통화한 거는 달라요. 진짜로 바람이 난 거면은 이거는 학원에서도 눈치를 채야 돼, 다른 선생님들이.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봐야죠. 그거는 티가 나. 이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면은 꽤 장시간 누적된 일들인 것이고, 그 안에서 막 양주병으로 남편 때릴 정도로 갈등이 깊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주변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그냥 죽이는 거 아니야. 윤 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던 11월, 이전 때와 비교해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주말 부부로 지낸 만큼 일과를 확인하거나 공유하는 게 대부분인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12월 초 최성진 씨의 의미심장한 메시지 하나가 눈에 띈대요. 봐봐요. 아내 좀 보세요. 아내 하는 거. 아내의 말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남편이 바람 피는 거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야? 오히려 남편이 좀 더 딱딱한데요? 배가 너무 고프네. 뭘 먹지? 집에서 먹을래? 그럼 준비해놓고. 당 떨어짐. 알았어. 야, 윤씨야, 4억 전세금만 해줘라. 나머지는 내가 다 줄게. 응?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좀. 최성진 씨 휴대전화 속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매월 받는 강의료의 반 이상을 아내와 아들에게 송금한 걸로 확인됩니다. 돈을 버는 건 최 씨였지만 돈을 관리하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건 아내였어요. 제가 이 사건을 알아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좀 알고 가면 좋거든요. 남편이 버는 돈을 아내랑 아내 자식한테 다 주고 있었어요. 자식들은 이 남편 친자식은 아니잖아요. 친가족도 아닌 사람들한테도 나가고 있던 거야. 내가 번 돈에 다. 그리고 자기는 고시원 같은 방에서 살고, 남편이 혼자. 그러다가 이분이 아까 스쿼시 같은 거 끊었다고 했잖아. 몸이 좀 아팠어. 한번.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고 나만 갉아먹다가 내 인생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좀 여유있게 즐기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찢어지자, 약간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 실제 이혼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집 구하게 그 돈만 줘라. 나머지 너 다 가져라. 나 욕심도 없다. 그냥 나 마음 편하게 살다가 이제 늙고 싶다. 그런 건데 아내의 입장에서는 물주가 사라지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이 멘트가 살인의 어떤 계기였던 것 같긴 해, 윤 씨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내 살인의 동기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러는 게 다른 여자 만나서 나랑 이혼하고 싶으니까 나오는 말이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이게 범행의 동기 같긴 하네. 물주 사라지는 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이게 친아들 아닙니다. 나머지는 아빠가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 기대하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은 계속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친자식도 아닌 새끼들이 씨발.
일타 라인이 사실은 몇억 원씩 버는 정도의 굉장히 수입이 좋거든요. 근데 사망 직전까지도 자기는 계속 돈을 벌어야 된대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게 좀 의아하긴 했죠. 최성진 씨는 최고 강사예요. 학생들도 막 줄 서서 기다려요. 인기가 좋아서. 돈도 많이 벌겠죠. 그러면은 학원 입장에서도 이 강사를 다른 데다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연봉 계속 올려줘야 되고 돈 잘 번다고. 근데 수입에 비해 굉장히 억척스럽게 생활합니다. 동료 강사들에게는 아니 왜 이렇게 아끼면서 사냐 막 독종이란 소리도 듣고, 특히 그와 동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진우씨. 마지막 대화가요, 야 계좌번호 적어놔, 월요일에 보내줄게, 이 얘기였거든요. 어쨌든 그 다음날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게 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나 싶은 거예요. 이런 오만 가지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괴롭습니다.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월요일이 사무실 개업이 필요한 금액을 주기로 한 최성진 씨가 갑자기 주말에 사망하면서 혹시 부부가 돈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가 사건이 벌어진 건 아닌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는 말이고, 내내 열심히 일만 하다가 한번 제대로 여유를 부려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게 안타깝다. 그날의 다툼은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 이게 맞긴 합니다. 윤 씨가 어떻게 돌려 거짓말했냐의 문제죠. 이 사건에서 아내가 1순위 상속인이었는데요. 상속 결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 시도를 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 결격이 돼서 상속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아들한테는 갈 수 있을걸요? 호적에 넣었다면? 아내가 1순위가 아닐 뿐인 거야. 그러면 결국 그게 그 돈 아니에요. 애들 엄만데. 외도도 경제적 문제도 갈등의 이유도 아직까지는 뚜렷해 보이지 않는 상황. 대체 부부 사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부부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을 한 사람, 아들은 뭔가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민 끝에 부부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 갔어요. 혹시 이호철 선생님 되세요? 예. 두 분 사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드님이실 것 같아가지고요. 편의점 하나 인수했나? 안 해요. 뭐든지 안 할 거예요, 나. 그럼 혹시 더우신데 조심히 가세요. 단칼에 대화를 거절합니다. 오랜 시간 여러 어려움을 딛고 지켜왔을 가정을 어쩌다가 산산조각 내버린 걸까요? 4억 전세금만 해줘. 나머지는 다 줄게.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지난해 12월에 보낸 메시지고, 이게 앞뒤 상황이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맥락을 이해할 순 없지만 분명히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포렌식으로 복구한 부부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자, 이 윤씨 오빠 또 나왔어. 이혼하면서 동생도 먹고 살아야 되고 뭔가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때 부동산 강의를 들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랬는데 동생이 이게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만 접근을 한 거야. 매제가 애들한테도 잘해주니까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년 전에 결혼식도 안 하고 부부가 됐구나. 최성진 씨는 윤 씨의 재혼 사실을 따로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건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는 좀 아내 쪽의 입장이 크지 않았을까요? 38이면은 40, 50대 가지고 재혼해서 남사스럽다 괜히 결혼식 광고하는 거 안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38이면 사실 저는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내가 재혼이니까, 또는 뭔가 이 결혼식을 막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자기한테 불리한 뭔가가 있다든가, 왜냐면은 아들들 있는 걸 속이기도 했으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최성진 씨는 윤 씨의 재혼 사실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대. 이거 봐, 이게 윤 씨가 다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것 같은데. 가족들은 좋은 배필 만나서 잘 사는 줄만 알았고, 2015년부터 남아있는 10년간의 대화, 2019년까지는 애정 표현하고 대화를 뭐 잘 했어요. 근데 2021년 메시지부터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윤 씨의 질문이 반복된데, 여자가 사랑해, 잘해줄게,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건 2018년이고 2022년 너무너무 예쁜 후리지야, 고마워요. 네가 더 이뻐요. 역시 내 신랑
까만 하트 막 이렇게 하는데 2021년 촬영? 죽 사는 거예요? 좀 이따 헤어지면 전화할게. 이응, 이응 이거 너무 성의 없다. 이응. 둘이 만나는 거 맞아? 남편이 일타 강사를 하면서 좀 더 바빠진 것 같다. 카톡의 내용상.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아내 윤 씨가 과도한 통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두 사람에게 갈등이 있는 걸로 보인다. 여보 들어와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서 살게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줘요 여보. 뭐 잘못했네? 나 요즘 외로워. 별로 살 의미도 모르겠고 당신이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홀로 서기야 하라고 하는 당신이 낯설고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만하자. 지친다. 삶에 낙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냥 혼자 살게. 우리 정리하자. 잘 자라. 요게 이제 피해자. 뭐 여자가 뭘 통제한다는 느낌의 카톡은 없는데 그 아래서 지금 이상하게 방송을 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오해되게. 왜냐면 그 아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잖아. 과도한 통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없잖아. 지금 보여준 게. 사소한 갈등이나 뭐 이혼 정도 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통제는 없잖아. 그 알은 이렇게 하면 또 이거 그냥 아내를 범인이라고 단정 짓고 취재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그냥 남편 편에서 취재를 하든가 중립적인 척은 다 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오해시킬 만한 행동들이 자꾸 나와요. 편집 곳곳에. 그러니까 그 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거야. 통화하거나 대화한 부분도 있을 터라 모든 상황을 파악할 순 없지만 힘들다면서 윤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윤 씨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 김태경 교수님이 이 분야의 일타죠. 일타 교수. 현재와 같은 삶의 패턴을 유지하는 게 여성에게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은 힘듦을 토로하면서 이제 그만 나 좀 놔주면 안 되겠니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성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동등하지 않아요. 여자는 잡을 수밖에 없어. 매달 몇 천만 원씩 주니까. 그러니까 잡는 거야. 몇 차례 위기가 있던 걸로 보이지만 심각한 다툼이나 이혼까지 나아가진 않고 부부 사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난 2023년 이제 나오네요. 급성 인후염으로 인한 폐감염 때문에 큰 수술 받았는데 지인들은 앞만 보고 달리던 최 씨에게 당시 수술이 큰 변곡점이 되었다고 기억한대요.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하는 중간에 선생님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 수술대 위에서 반쯤 죽었고 반쯤 살았고 하는 과정에 머릿속에 섬광처럼 떠오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은 삶을 자기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겠다. 이게 계기였던 거야. 나만의 인생을 좀 즐겨보자 이제는. 자, 근데 아내의 생각은 다르죠. 왜? 아내는 계속 매달 나한테 돈 갖다 바치는 셔틀이어야 하는데. 잠시 보험회사에서 일한 적 있지만 최성진 씨와 결혼하고는 전업주부 지내면서 가정 돌보고 종종 아들 편의점 일을 도와주는 윤 씨. 일정 부분 재산을 관리했기에 최성진 씨는 지출에 관한 부분을 대부분 아내랑 상의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합니다. 야, 이거 봐. 내가 아까 계곡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야. 몇 천만 원씩 갖다 주면 30만 원 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30만 원을? 50 넘은 사람한테 가장인데 남편이. 진짜 짜증나네. 이거 봐. 뭐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니 진짜 좀 이상해요. 난 이 구조가. 남편이 돈을 벌어가지고 아내한테 다 줘. 그리고 자기는 쥐꼬리만큼을 용돈으로 받아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난 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좀 이렇게 깔려있는 이 문제에 이걸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내가 받아가야 되는 거죠. 아내가 받아야죠. 남편이 번 돈이니까. 물론 재산이 합치는 과정이고 결혼이 같이 쓰는 거고 남편이 뭐 자기 혼자 쓰려고 일했겠냐? 우리 가족 먹여 살리고 같이 쓰려고 번 돈이니까 뭐 아내한테 주면은 그 돈이 뭐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지랄 났잖아. 아내한테 생활비 일부를 주는 거지. 뭐 이런 게 어딨냐고요. 근데 이거를 아직도 당연하다는 식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저도 어릴 때 이제 엄마 아빠들 보면서 들은 얘기인 건데, 남편이 돈 벌어서 갖다 주면 아내가 관리하고 쓸 만큼 떼어주고,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야. 90년도까지는. 근데 아니야. 2000년도 들면서 여자들도 사회적 진출이 엄청 많이 열렸고,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어. 못하는 게 어딨어, 여자라고 해서.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시대랑은 달라졌다고. 근데 아직도 이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좋은 건 줄 아는 사람들 많고. 이건 잘못된 거야, 분명히 이 시대에는. 아니 30만 원이 내가 이 윤 씨에게 묻겠다는 거야. 한 달에 30 주면 살 수 있어? 살 수 있겠어? 개거 품물고 지랄할걸? 근데 남편한테 왜 30 주냐고. 자기는 30만 원으로 일주일도 못 살면서 남편한테 30만 원 주면은 그것이 금수와 다를 바가 뭐지? 내가 묻겠다는 거야. 난 이거 남편들도 남자들도 반성해야 돼요. 에? 이 지랄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다 갖다 바치고 당하고 있는 거야. 셔틀 당했어 이거 지금. 그러면서 맨날 뭐 밖에 나가가지고 아내를 뭐 내무부 장관이니 결제를 받아야 되니 쪽팔린 줄 아셔야 돼. 그 좋은 거 아니야. 그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이거 빨리 깨어나셔야 된다니까. 뭐 하는 거야? 나이 40, 50 넘어가지고 자기가 번 돈으로 뭐 좀 살라고 하면은 아내의 결제를 받아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그게 재밌어? 웃겨? 좋아? 쪽팔린 거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도. 자, 계속 봅시다. 어느 수준 성공 궤도에 올랐음에도 최 씨가 계속해서 전략해야 했던 이유는 윤 씨의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까? 최 씨는 수술 이후 안 하던 쇼핑도 하고 자신의 삶을 즐겨보려 한 것 같지만 그의 이상과 현실은 꽤 멀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로서는 이 관계가 자기에게는 더 이상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 힘들다, 날 좀 놔달라 이런 대화가 있었을 때 보면은 가해자인 부인이 그 문자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해요. 내가 공감과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느낌을 피해자는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건 두세 달 전부터 극도로 지쳐 있었고 누군가 그 속내를 알아주기만 바랬지만 아내에게서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걸로 보인다. 너에게 나는 뭐야? 이 여자 하는 말 봐봐. 단 1초의 망설임 없이 내 피와 장기 심장도 내어줄 이 세상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유일한 내 편 내 사랑. 와, 이 여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연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준비가 이미 돼 있습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듣기 좋은 말. 이 남자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붙잡아 놓으려고. 와, 씨. 솔직히 아무리 나한테 큰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은 진짜 이런 오글거리는 말 억지로 쥐어짜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네. 와. 최 씨가 아내에게 종종 보였던 냉랭한 태도는 아내에게 느끼는 답답한 때문만은 아니었을까. 좀 약간 단답식으로도 대화를 하고, 그죠? 2024년 12월 26일 아내 윤 씨에게 힘들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던 시기. 피해자가 안 거야. 처음에는 내가 좋으니까 잘해줬어. 좀 지나서는 그래도 내 아내니까, 내가 낳진 않았지만 자식이 됐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책임감 때문에 해줬어. 근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안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남의 인생 살아주고 있구나. 대신 일해주고 있구나. 이 가족들은 나에게 감사함이 없구나를 이제는 안 거지. 그걸 이제 수술하면서 정신을 차렸던 것 같은데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최 씨는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했습니다. 야, 여기야? 사망 일주일 전에는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고시원이 아니죠. 고시원 살다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신 거겠죠, 일로? 야, 뭐 억 단위로 버는 사람이 이런 집에서 사는 거 맞냐? 무기력과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오가던 최 씨는 새로운 사업 준비하고 스쿼시 하면서 건강 돌보면서 미래 계획을 세운 거야. 나만의 계획을. 그
그 계획에는 아내와 관련된 건 없었을 것 같고요. 주말이 돼서 평택집으로 간 뒤에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적어도요, 살인 그 당시에 행위자의 주된 감정은 분노. 이 남자가 확고부동하게 너와의 관계를 이제 그만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이 여성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충격이 생겼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사건 현장에서 최 씨를 향한 윤 씨의 분노가 읽힌다고 입을 모아 말하는데, 근데 안 좋은 생각으로, 나쁜 생각으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까지가 아직 막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정황상은 통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공부해본 내용대로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다라는 건데, 그거는 결국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증명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이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송에까지 나왔겠죠. 뭐 윤 씨가 죽였다까지가 입증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 사람이 때린 건 확실합니다. 양주병으로. 문제는 진짜 정당방위 과정에서 생긴 일이냐, 아니면은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냐, 뭐 요 차이가 있겠지. 그걸 가려내기가 좀 힘든가 봐요. 정황상은 아내가 일방적으로 때려 죽인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머지 너 다 갖고 4억만 줘라, 나 그냥 따로 혼자 집 얻어 살게 했으면은 혼인신고 안 했나? 모르겠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 자식들이 성인이니까 양육비는 없는 것 같고, 아니 먹을 만큼 먹었잖아. 그러면은 여보 그래도 생활비 조금씩이라도 줘, 우리 이제 따로 사니까 뭐 다 줄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식으로 타협할 수도 있는 거고, 죽이면 한 푼도 없는 거잖아. 여자한테 묻는 거야, 윤 씨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았나?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 망쳐버리지? 이해가 안 가네요. 감정적으로 용납이 안 되나, 이 상황을? 내가 잡은 물고기인데 내 손을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의심을 추호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존심이 상하나? 내가 잡은 물고기가 나가려고 하는 게 길들여지지 않고? 미친년이구만. 미친년이네, 미친년. 뒤지게 맞아야 돼요. 빠따 쳐가지고 뒤지게 맞아야 돼요. 비응신 같은 핑계나 대고 있고, 뻔한 거를. 이번 주에 좀 빡치는 사건이군요. 1454회 양주병과 혈흔 부동산 일타 강사 살인사건 봤습니다.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